그날은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는 집이 조금 덜 적막해 보여서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고요함이란 건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벽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별 관심 없는 화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방송에서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홍렬 씨였습니다. 그는 식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놓여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김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요. 부엌 쪽문으로 김을 건네주시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감성적인 에피소드쯤으로 여겼습니다. 방송용 감동 스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김은 분명 그 사람의 김인데 왜 제 엄마 얼굴이 겹쳐 보였을까요? 그쪽 문은 그 사람의 집 쪽문인데 왜 제 기억 속 그 문이 떠올랐을까요? 김 한 장. 겨울날 부엌에서 건네봤던 따뜻한 김 한 장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 속에도 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엌 쪽문입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부엌과 안방 사이에 작은 쪽문이 있었죠. 요즘 집들에는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겨울이면 그쪽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삐거. 문소리가 들리면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건네주실 거라는 걸. 영희야. 엄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신문지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 김이었습니다. 갓 구운 김에 참기름이 살짝 발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쥐면 따뜻했고 기름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그 냄새.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따뜻한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김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거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돌아서서 가방에 김을 넣으며 저는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 저녁 약속해야 할 일들. 엄마는 여전히 그쪽 문에 서 계셨을 텐데 말이죠. 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아까웠을까요? 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방송은 이미 끝났는데 제 기억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김 이야기는 노란 스낵 냄비로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자주 친정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했으니까요. 친정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것. 문을 열 때마다 항상 그 냄비가 있었습니다. 노란 스낵 냄비. 뚜껑을 열면 늘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갈비찜이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발라질 정도로 오래 끓인 그런 갈비찜. 어떤 날은 갈치조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닭도리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넉넉하게. 그 갈비는 항상 한우였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한우만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영희가 좋아하니까라고 말씀하시며 갈치는 늘 가장 크고 비싼 거였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죠. 오자 넘는 갈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제일 비싸다는 걸.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치라는 걸. 엄마가 얼마나 고심해서 그걸 고르셨을지.
엄마는 당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뭐 드세요? 제가 물으면 우린 이만하면 돼. 그게 엄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배추 쪼가리에 물 말아 드셨다고. 된장 한 숟가락 떠서 드셨다고. 좋은 건 다 영해줬어. 우린 이만하면 되는데 뭐. 아버지가 담담하게 하시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돈 좀 아끼고 살아. 제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렇게 쓰다간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엄마 아빠 노후 자금도 모아야지.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딸에게 주는 게 유일한 기쁨인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엄마의 사랑은 항상 말없이 주는 쪽이었다는 걸.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 제가 결혼하고도 찾던 음식, 심지어 제가 잊어버린 제 취향까지도. 하지만 엄마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뭐가 먹고 싶으세요? 엄마는 뭘 좋아하세요? 엄마는 무슨 꿈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엄마라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라고. 엄마는 원래 주기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늘 아꼈습니다. 말도 시간도 마음도. 그 아낌이 엄마에게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야 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저는 늘 급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는 항상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그냥 보고 계셨죠. 엄마.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시며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어? 응. 어때? 좀 괜찮아? 응. 괜찮아. 항상 같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업무 메시지, 카톡, 메일. 확인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엄마는 제 옆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 엄마는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혹시 말을 걸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바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엄마, 나 다음에 또 올게. 30분도 채 안 되어 일어서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그게 다였습니다. 병실 문을 닫을 때 뒤돌아보면 엄마는 다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을. 저는 그게 습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별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정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노란 스낵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냄비가 비어 있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냄비는 영원히 비어 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이 냄비에 음식을 담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김 한 장에 무너졌던 그 사람처럼 저도 그 냄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냄비를 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때서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사랑은 항상 있을 때는 평범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김 한 장, 냄비 하나, 쪽문으로 건네는 손길. 그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노랑 스낵 냄비를 보면 엄마가 옵니다. 마트에서 김을 지나칠 때마다, 부엌에서 김 냄새가 날 때마다 엄마가 옵니다. 부엌 정문으로 김을 내밀던 그 얼굴, 노란 스낵 냄비를 조심스럽게 닫던 그 손. 예순이 넘어서야 엄마가 보입니다. 너무 늦게. 엄마는 평생 제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뭐가 필요해? 이거 가져갈래?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엄마에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뭐가 먹고 싶으세요? 엄마는 뭐가 필요하세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들을 엄마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저처럼 부모님께 말을 아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쁘니까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항상 계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모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김처럼 음식처럼 물건처럼. 그 사랑은 사라지고 나서야 값이 매겨집니다. 있을 때는 공짜 같았던 그 사랑이 없어지고 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김 한 장이 눈물이 되기 전에, 텅 빈 냄비 앞에서 무너지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께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디 김 한 장이 눈물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께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의 사연도 올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